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라고. 아마 뉴스에서 가끔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는 헷갈릴 수 있다. 이 전쟁이 언제 시작됐고 왜 싸우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가 될 건지 한 번에 정리해 볼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본다. 1장.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나? 사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2026년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다. 1월, 이란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하고 있던 거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기회로 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한다. 이란 정부가 시위를 진압한다면 우리가 군사 개입할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미국은 바로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파견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2월 26일 결국 터진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는데 이를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부른다. 이 작전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가 대거 제거된다. 그야말로 이란의 핵심 지도층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던 거다. 이건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 공항, 미사일, 기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약 2개월간 이 공습이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이란은 역으로 미사일 500발 이상과 드론 2000대 이상을 날린다. 양쪽 모두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2장. 호르무즈 해협, 세계 에너지의 목. 이 전쟁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지역을 알아야 한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무엇인가? 이곳은 세계 석유 수송의 2030%가 지나가는 초중요 지역이다.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가량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해협을 누가 통제하고 있나? 이란이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하는 방식이 흥미롭다. 직접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더 치명적인 방법을 쓴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란 해군이 기뢰를 설치하고 소형 쾌속정으로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유조선들이 격침되고 상선들이 피격당한다. 결과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유조선 보험료는 무려 4배에서 6배로 폭등했다. 이건 단순히 중동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약 800척가량의 선박이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 상태다. 화물을 실은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건 공급망의 마비를 의미한다. 3장. 종전 협상은 실패했다. 4월 8일 좋은 소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다. 파키스탄이 중재를 해주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 지원한다.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 대표들이 직접 만난다. 미국 측은 JD 벤스 부통령이, 이란 측은 고위 외교관들이 참석한다. 21시간에 걸친 협상이 진행된다. 양쪽이 여러 차례 실질적인 논의를 나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다. 핵심 쟁점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 기간이었다. 미국은 이란이 최소 20년 이상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란은 5년 정도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간격을 메울 수 없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란은 미국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다고 반박한다. 결국 양쪽 모두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협상이 깨지자 시간이 흐른다. 2주간의 휴전 기한이 다가온다. 4장. 봉쇄 전략 새로운 국면. 협상이 결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행동에 나선다. 4월 13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란의 모든 항구를 봉쇄한다. 이제 이란의 석유를 실으려는 어떤 선박도
이란 항구에 들어올 수 없다.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 봉쇄로 하루 200만 배럴의 이란 석유가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진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거다. 석유돈이 없으면 이란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인 것 같다. 이에 이란이 맞대응한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강하게 경고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 만약 미국이 실수를 범한다면 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 이제 상황은 더욱 극단화된다. 양쪽이 서로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미국은 봉쇄로 경제를 조이고 이란은 해협 통제로 맞서는 상황이 되었다. 이건 더 이상 외교적 대화의 국면이 아니다. 5장. 글로벌 영향, 우리는 안전한가? 이 전쟁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먼저 유가다. 현재 유가는 불안정한 상태다. 협상 때는 배럴당 $100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협상 결렬 이후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변동성은 전 세계 경제에 직결된다. 한국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한국 정부는 대체 원유를 확보해두고 있다. 4월에 5천만 배럴, 5월에 6천만 배럴 정도를 확보해서 평시 월 평균 수입 물량의 6,0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유 공장도 평시의 90% 정도를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 석유화학이다. 나프타 가격이 전쟁 전 톤당 $600에서 전쟁 후 $1,000대로 폭등했다. 이건 플라스틱 의료용품, 포장재 같은 생활용품 가격에 직결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용 장갑, 주사기, 수액 포장재 같은 의료용품은 아직 평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영세 플라스틱 가공 업체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팔 가격은 못 올리니까다. 이런 구도가 계속되면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 6장. 앞으로 뭐가 될까?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중 봉쇄가 지속될 거라고 본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봉쇄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양쪽이 경제적 압박을 주고받으면서 대립하는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있다.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습하기 시작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도 미국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이란과 직접 교전하지 않아도 이란의 동맹 세력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이란의 무기를 지원하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건 미중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신호다. 혹시 모를 계산 실수, 예상 밖의 사건이 터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이 전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마무리. 2026년 미국-이란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종전이 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국제 유가, 원재료 가격, 공급망 마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멀리 떨어진 중동의 전쟁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최신 소식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국제 뉴스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봐줘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